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푸른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잘 버틴 분들에게 좋은 장이 왔습니다. 네네. 로봇 얘기를 오늘 먼저 준비하셨는데 로봇은 사실 지난해 연말 연초 상당히 관심이 뜨겁다가 요즘은 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것 같진 또 않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핫하진 않는데 네. 로봇만큼 사실은 2차 전지에 버금갈 만한 가장 큰 강력한 성장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돈의 흐름이 로봇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몰리는 곳이 로봇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커지겠어. 매출 실적의 가시성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로봇 기업들은 죄다 적자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곳에 로봇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AI를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AI가 쌓아놓은 빅데이터를 어딘가에 데이터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를 실현시킬 가장 핵심 주체를 로봇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로봇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될 주도주 후보군을 보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세를 주고 4월 달, 5월 달 좀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리인데요. 네, 뭐 지금 막 뜨거운 것보다 그렇죠.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데 지수는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로봇이다. 그러면 수익률 현황 좀 체크해 볼게요. 수익률 어떤데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찍는 월요일 기준으로 와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 수익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2,800을 돌파했고요.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PNS 미케닉스까지 평균 수익률이요. 역시나 지수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상승률 2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위권 업체들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62%대 상승률, 하이젠 RNM이 112% 상승률, 고영이 78%, 유일 로보틱스가 111%, 로보티즈가 141%, 그 밑단에 조금 작은 회사들 클로봇 같은 회사도 60%, 큐렉소 27%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 최고점 대비 오늘 종가 6월 9일 종가 하락률이 요 DD라는 값인데요. 드로우다운의 약자인데 요 DD 값이 평균 마이너스 48%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 있다. 그렇게 좀 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재미난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조대 정체돼 있고요. 시총이 시총이 하이젠 RNM이 1조대 멈춰 있는 사이에 같은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액추에이터가 핵심 부품인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로보티즈가 4천억대 시총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42%의 상승률로 하이젠 RNM의 시총 격차가 2천억 중반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의 시총 싸움도 재밌다. 근데 로봇주 전체 평균 수익률이 왜 26%밖에 안 됐냐? 협동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표적인 이 두산 로보틱스가 여전히 1월 달 대비해서 25% 하락하면서 협동 로봇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 낮은 게 아니네요. 사실은 그죠? 평균적으로 아까 26%면 그죠? 그런데 최근에 좀 못 갔기 때문에 그죠? 약간 슬로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고 종목별로는 뭐 이 대장주들은 100%라는 수익률을 여전히 주정받았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로봇은 말씀하신 AI의 산업이 얼마나 발달하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근 업황 주목할 거는요. 지금 새 정부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지에 대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K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일반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에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게 뭐 100조, 150조 요 단위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2030년까지 1조니까 이 규모 자체를 훨씬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 지금 재미난 게 대구에 AI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대구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구미의 로봇 직업 혁신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이 경북 쪽에서 상당히 이 로봇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냥 로봇만 커지는 게 아니고 AI 전문 인력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1+1 개념으로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로보틱스를 이미 선점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죠. 네. 최대 주주로 확보를 했고 LG전자 역시도 그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가 이 서비스 쪽 로봇에 상당히 강자고 베어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보티즈가 하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바로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이고요. 로보티즈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약간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죠.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AI 워커라는 명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이미 성능 고도화를 통해서 그 현대차 공장에 생각보다 그 양산 대수를 좀 늘려달라 그렇게 현대차 측면에서 요청한 측면이 있고요. HD 현대 로보틱스 바로 그 소위 말하는 HD 현대 그룹사의 또 HD 현대 로보틱스가 여기는 보니까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그 HD 현대 쪽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출 사이즈가 꽤 됩니다. 2천억대 넘는 사이즈고요. 2,200억, 2,800억, 뭐 3,200억 이런 사이즈로 커지고요. 재미난 거는 용접이 굉장히 조선업 중에서 굉장히 하드하면서 네.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를 요하는 거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용접 싹 옷을 입고 퇴근할 때 되면 굉장히 고급 외제차를 끌고 싹 나갈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는 용접 역시도 조선 쪽의 용접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 용접 로봇 쪽에 좀 특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2034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만 60조 달러라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38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150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만 한 400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휴머노이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 로봇에서 여러 그 장치나 장비 가운데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고요? 네네. 네. 그 액추에이터가 네. 일단 생산 원가에서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크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로봇을 생산 원가의 휴머노이드 기준으로 하면 액추에이터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연골이나 뭐 근육이나 그렇죠. 예. 관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뭐 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릎에도 쓰이고 뭐 엉덩이에도 쓰이고 굉장히 근육이나 관절이나 연골이 들어간 데는 다 쓰이니까 생산 원가로 치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서 뭐 6, 7천만 원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의 생산 원가 80%에 손에만 해당되는 거를 지금 로보티즈라든지 뭐 하이젠 RNM 특화돼서 하고 있거든요. 덱스트러스라고 하는데 그 손에 해당되는 그 관절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의 부품이 대략 한 원가의 80%에 15%를 차지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6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거의 뭐 6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생산 원가, 그러니까 부품 단에서는 가장 비중 단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탑티어 로봇 회사들이 국내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하이젠 RNM 거를 일부 그러니까 생산해서 쓸 정도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급의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뭐 피규어 AI도 있을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완전히 내재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규모의 경제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 걸 가져와야 되는데 중국 거는 우리나라 거보다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국내 액추에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가장 직접적으로 비용도 세면서 마진도 많이 남으면서 글로벌 업체들로
그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그죠? 뭐 네. 예전에는 협동 로봇 이런 거 뭐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네네. 협동 로봇에도 네.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키워드는 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당연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관심이 높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업체들이 기대감은 있지만 캐파나 실적이 사실은 숫자가 안 나온다.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말해주듯이 네. 확실히 매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성이 더뎌지고 있는데 일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이제 드디어 연간으로 매출이 한 400억대 사이즈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기대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액추에이터의 영업이익률이 28%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회사들이 로봇 회사들이 지금 로보티즈만 흑자 전환을 한 게 아니고요. 물론 플랫폼에 가깝고 소프트웨어에 가깝지만 클로버도 흑자 전환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로보티즈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속속들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적자를 넘어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의 사이즈는 사실은 여전히 뭐 고용가치 반도체 장비와 결합되거나 뭐 큐렉소 같이 뭐 임플란트 유통과 결합되거나 다른 성장 산업이 있는 제우스 같이 역시나 반도체 장비 회사가 결합되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단일 로봇만 갖고 있는 모멘텀보다는 또 다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전히 매출 사이즈는 크다고 말씀드리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로봇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미만 언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소위 말하는 모터 전문 회사입니다. LG전자 모터 사업부가 떨어져 나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큐렉소 같은 회사도 로봇 관련된 매출이 이제는 전체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0% 7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나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밸류로 보면 어때요? 이제 로봇주가 글로벌리 비교하거나 충분히 로봇주도 사실은 대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걸 좀 많이 땡겨왔잖아요. 지금 밸류는 어떤데? 네. 지금 적자를 예상을 하는 회사들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PSR 기준으로는 한 20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PER 기준으로도 뭐 여전히 뭐 3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보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1조대를 시가총액 1조대를 보고 있지만 PSR 기준으로는 10배 미만입니다. 로보티즈가 PSR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8배 정도 수준에서 12배까지 올라왔고요. 그 밑단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흑자 전환한 회사들 클로봇이나 큐렉소 같은 경우는 PSR이 뭐 4배, 뭐 5배 미만 수준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가 역시나 매출 사이즈가 뭐 3천억 사이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같은 데는 PSR 기준으로 뭐 3배 정도 수준이다. 가장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봇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바람이 불면 로봇주가 주목을 받을 텐데 로봇주 투자의 기준, 관심주 알려주세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조에서 멈춰 있습니다. 5조 초반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어떤 이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삼성전자의 실제 연구소 단계를 넘어서 실제 양산 단계에 얼마에 투입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5조에서 7조, 8조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는 지금 1조대 시가총액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대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로봇 회사들의 사실은 흑자 전환은 로봇 회사 관련자분들을 만나보면 흑자 전환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익에 대한 크기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냐 그 매출 성장률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연평균 한 20에서 한 4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좀 큰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큐렉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클로버 같은 경우는 매출 사이즈는 아직 작은데 올해 흑자 전환에서 PER 밸류에이션을 산정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글로벌 로봇 회사들의 PSR 기준으로 하면 뭐 로보티즈나 하이젠 R&M은 글로벌 로봇 회사들에 비하면 살짝 비싼 정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협동 로봇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이제 특수 의료용 로봇 회사들 보면 이런 회사들도 PSR 기준으로 보시면 뭐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위로 비교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협동 로봇 기준으로 글로벌 로봇 회사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 회사들보다는 뭐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피규어 AI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비교해보면 피규어 AI가 최근에 지금 60조의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규어 AI가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시총 차이가 1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매출 차이가 12배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글로벌 업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은 뭐라고요? 저는 이제 하이젠 R&M하고 네. 로보티즈가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니까 이 액추에이터의 글로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테슬라의 샘플 테스트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테슬라하고 중국의 유니트리 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시총 1조대의 하이젠 R&M과 로보티즈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기업 모두 흑자 전환 올해 연간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사이즈도 지금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000억대가 넘습니다. 1,200억대 사이즈까지 올라오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9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즈까지 이제 정상적인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로보티즈도 올해 450억대에서 내년에 한 650억대 정도 매출 사이즈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 로보티즈가 이익단에서는 올해는 하이젠 R&M과 비슷한 한 40억대 이익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이익단에서는 하이젠 R&M의 이익 사이즈가 로보티즈보다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젠 R&M,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가 또 움직일 때가 이제 곧 오겠죠, 그죠? 올라갔던 게 주종받으면. 네. 로봇주 이야기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